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아라나 시뮬레이션 연속해서 계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까지 우리가 한 모듈의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더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적 도표, 여러분들 동적 도표가 왜 필요하고 왜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적 도표는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 중에도 마찬가지고 실행 후에도 어떤 시간에 어떻게 대기 행렬이 있었다는 거, 어떤 시간에 몇 개의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보일 수 있습니다. 도표로요. 그러니까 직접 돌리고 있을 때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그렇게 돼서 이 동족도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보고 싶은 결과를 바로 보고 싶을 때 여기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족도표는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동족도표가 시간대 이거예요. Qlength하고 number비즈예요. 그래서 Qlength라는 건 대기행렬 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대기를 하고 있는가요? 뭐가 대기행렬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우리 프로세스에서 대기행렬이 있다고 했죠. 언제 생긴다? 시즈 점유행렬 만들면 점유행렬 만들면 대기행렬이 생긴다. 대기행렬은 QUE 대기행렬이라는 거죠. Qlength라는 건 대기행렬 길이죠. 대기행렬이 얼만큼 몇 시간대에 얼만큼 길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람 스케줄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기행렬의 길이를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키오스크 앞에 아니면 사람 뭐 몇 시에 사람이 가장 몰리니까 사람 알바를 몇 명 써야 되는 결과치가 1단편으로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행렬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동적 도표를 보기 위해 대기행렬을 봤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우리가 지금 애니메이터 도구 상자가 여기 우측 제일 끝에가 애니메이터 도구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터 도구 상자 중에 히스토그램과 플롯이 있어요. 히스토그램과 플롯.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도표는 플롯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도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 도표를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도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처음 만드는 도표고요. 기존에 있는 도표를 더블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보죠.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아까 플롯 열었을 때랑 다른 게 많아요. 데이터 시리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근데 우리 여기 열어보니까 데이터 시리즈가 이미 QLength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시리즈는 우리가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데이터 계열은 조금 크게 봅시다. 데이터 계열은 어떤 걸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 영역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시리즈 계열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어떤 걸 보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add 누를 때마다 생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데이터 계열 만든 거는 내가 QLength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다가 QLength 대기행렬 길이. 그래서 QLength라고 우리가 대기행렬에 있는 부품 개수를 보기 위한 이름을 QLength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어렵지 않게 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간 게 뭐죠? expression 수식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expression NQ 드릴링 센터 Q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수식을 적어 놓는 건데 이 수식이 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충분히 되실 거예요. 자, 어떻게 가냐면 build expression 가시면 지금 우리가 대기행렬에 쓰였죠? 그럼 어디 가면 되겠어요? Q, U, E, U, E예요. 그런데 대기행렬의 수를 보기 위해서니까 current number in Q, NQ라는 수식이 나오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뭘 보고 싶다에 따라서 개체를 보고 싶다. 개체가 몇 개 나오는, 몇 개 들어가는지, 몇 개 나가는지, 몇 개 프로세스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거니까 우리가 대기행렬에 대한 값을 보기로 했고
대기행렬에서 얼만큼 현재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수치 current number in queue 개체수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NQ 드릴링 센터 Q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아레나 이게 NQ는 아레나 변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 이 시뮬레이션 아레나에서 자동값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 빌드의 수식을 손쉽게 입력하는 여러분들의 방법은 익스프레션에서 방금 했던 대로 빌드 목록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빌드 익스프레션에서 따라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 프로세스 variable에서 베이직 프로세스의 변수들 이렇게 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개체들, 큐들, 우리가 q-name 지금 우리가 q에 대해서 보니까 q 들어갔고요. 그리고 q를 열고 current number in q 하면 qname이 지금 우리가 돼 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우리가 드로잉 센터인 q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q 대기행렬을 여러분 안쪽에 많으면은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urrent number in q 선택해 주시고 qname에서 우리가 여기 넣어주시면 NQ Drilling Center Q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안에 값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Q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절로 선택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레나 익스프레션 빌드에 수식 작성기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여기 헬프에 들어가시면 헬프 값이 다 어떻게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진짜 모르겠다. 내가 진짜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이런 한글 모르겠다 번역하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번역 쓰세요. 어렵지 않아요. 다 쓰시는 건 여러분들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값을 넣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값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시리즈 해서 애드를 해서 우리가 current number in queue를 봤단 말이죠. 그리고 드릴링 센터 queue 같은 기용을 우리가 넣었고, 가장 탭에서 데이터 시리즈 탭에서 우리가 달라진 점은 라인 draw mode밖에 안 바꿨어요. 라인 여기 보시면 draw mode 있죠. 라인에서 draw mode 이거밖에 안 바꿨어요. 그래서 디폴트 값은 뭐냐? 포인트 투 포인트예요. 이렇게 포인트 점과 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왜 라인은 draw mode로 했겠어요? stare 했을까요? 우리가 경사선을 형성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 부품이죠. 부품이 이렇게 반이 돼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반이 0.5가 돼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어로 정확하게 수치들을 한 개, 두 개를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돼 있으면 지금 이 0. 뭐 0, 여기 2라고 칩시다. 여기가 2라고 치시면 여기가 2라고 칩시다. 2라고 치시면 요 사이의 값들의 요 값들까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부품은 여기 64개니까 64개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지. 요 시간 동안 60개가 되고 요 시간 동안 뭐 54개가 되고 40개가 되고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양 자체가 뭘로 들어가야 된다? 스테어로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부품이 빠지고 넣고를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기행렬이 똑같기 때문에 이 스테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리즈는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외 값은 지금 여러분들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액시스예요. 액시스 딱 봐도 들어가 보시면 축이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축, X축, Y축. 지금 그림 3-14에는 이 액시스 내용이 나타나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책에 84페이지인가? 33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요 값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 X부터 우리가 클릭해서 확인해 봅니다. X축이에요. 그래서 아래나 모두 동쪽 도표에서 수평 X축은 뭐였죠? 타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시간을 나타냈고 X축이 원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축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스퀘어
우리가 보시면 지금 스퀘어 여기 있죠. 스퀘어 있죠. 스퀘어 축척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축적 부분은 우리가 미니멈 값과 표현할 맥시멈 값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0에서 20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을 저절로 요 안에서 보여주게 하면 되고, 그것들은 우리가 0에서 20분까지 x축이니까 보겠다는 겁니다. 0에서 20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죠. 뭘 아실 수 있다? 우리 run 셋업에서 application 파라미터는 총 20분이라는 거. 전체 우리가 돌리기로 한 시간은 20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플롯에서도 어떻게 된다? x축을 보는 시간 자체가 20, 스케일이 맥시멈이 20이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맥시멈까지 했고요. 미니멈은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집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분까지 시뮬레이션 동안 전체 도표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 단위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jor Increasement라고 해서 5로 되어 있습니다. Major Increasement는 5분 간격으로 눈금이 표시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5분 간격, 각각의 5분 간격으로 스테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틀 부분, 여러분 타이틀은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타임 미니트 텍스트로 해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겁니다. 타임 미니트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visible 필드 값을 true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게 해달라고. 보이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true로 해주시면 여러분들 x축 설정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 y축 가볼게요. y축은 우리가 뭐 했죠? y축은 뭐가 있죠? 우리가 플롯 개수였죠. 그런데 플롯 개수는 우리가 맥시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0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값을 디폴트 값인 100을 놔둘 거고요. 그리고 오토 스케일 맥시멈에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줘야 될 건 맥스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 맥시멈이라서 만약에 true가 오토 스케일 맥시멈이 100이 넘을 때는 y 축적을 자동으로 조절해달라. 100이 안 될 때도 자동으로 줄여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토로 올렸다 내렸다 이걸 해달라는 거죠. 보시고. 그래서 대기행렬 길이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 대기행렬이 100개 이상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100개로 끝내면 되지만 대기행렬 100개가 뭐 아니다 아니면 2개일 것이다 이런 게 잘 예상이 안 되면 오토 스케일 맥시멈으로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Y 축절 조절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텍스트, 타이틀이에요. 큐랭스 이게 끝입니다. 큐랭스 이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기행렬의 길이니까 큐랭스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이틀 부분에서 이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비저블 필드 보여달라는 거 똑같이 true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OK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을 했기 때문에 우측이 남쪽에 Y축이 필요하다면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정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거는 레전드로 가서 우리가 레전드 기호 설명이에요. 기호 설명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호 설명을 보일 것인지 말 것인지인데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쇼 레전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측에 여기 기호가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X축, Y축에 대해서 기호 설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롯 대화 상자의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장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정도만 하셔도 이 플롯에 대해서 용이하게 학습하실 수 있고 플롯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헬프가 있어요. 모르시면 엑시스 탭 어떤 거다 이게 뭐라고 설명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 플롯 대화 상태는 이 대화에 우리가 변경을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샘플 아래 샘플에서 보여준다는 게 매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샘플 영역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표 크기는 테두리 선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크게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변경하고 싶은 대로 바꾸시면 돼요. 아무 때나 바꿀 수 있어요. 취소 기능이 있으니까 컨트롤 Z 눌러서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number busy, qranks 했지만 number busy도 마찬가지예요. 값들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을 바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만 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X축, Y축에서 뭐가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봤던 거 number busy에서 NQ 익스프레션이 뭘로 바뀌었다? 드릴 프레스 키가 바쁜지 안 바쁜지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값을 보기 위해서 빌드 익스프레션에서 우리가 직접 선택을 했다. NR 드릴 프레스 키가 넘버 B인지 아닌지를 요거 바꾼 거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우리가 이제 도표까지 꾸몄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한 거 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 3-1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안 한 거. 안 한 거 뭐 있어요? 뭐 있습니까? 꾸미는 거 안 했죠. 모델 이름 적는 거. 드라우 드리기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도구 상자에서 텍스트 버튼 누르시면 가능한데 여기 제일 왼쪽에 여기 제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화 상자를 끄시고 여기다가 텍스트 대화 상자에서 텍스트 넣으시고 오케이 하고 텍스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안 보이죠? 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크기, 버튼 이런 것까지 다 지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영역에서 우리가 이거 쓰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줄 바꾸고 싶으면 엑셀과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 하시면 줄이 바뀝니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두 줄까지 쓰실 수 있으면 세 줄, 네 줄, 다섯 줄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 하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거 외에 폰트 바꾸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폰트 바꾸실 수 있고요. 똑같습니다. 엑셀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색깔로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보이시면 여기 선택하고 난 뒤에 우측에 A 노란색 넣어서 이렇게 넣어 봅시다.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선택하시고 선택창을 뭐 빨간색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겠죠? 다 가능하시다는 거. 그래서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랑 별 차이가 없죠? 드라우 상자에서는 네모도 있지만 이클립스 타원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특이한 모양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스타일 제어할 수 있는 도구들도 우측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요거 좀 불편한 건 이거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이 글자가 안 보여. 그럼 arrange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하실 수 있어요. bring the print, send it back 뒤로 넣는 거, 앞으로 하는 거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arrange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는 거,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개체의 위치와 여러분들의 역할, 이동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여기 플로우 차트 안에 있는 거 다 했어요. 플로우 차트 안에 있는 건 여러분 다 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 조건만 세팅하면 됩니다. 실행 조건은 제일 처음에도 해야 되지만 제일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봐야 돼요. 우리가 바뀌는지 않는가, 아니면 내부에서 뭔가 같이 값들이 잘못 준 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게 실행 조건 설정이고요. run 셋업에 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배웠지만 한 번 더 해봅시다. run 셋업을 선택하면 7개의 탭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많죠. run speed, run control, reports, project parameter, replication parameter, array size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는 특히 replication parameter, 반복 실행 매개 변수 해서 몇 번 반복 실행할 건지 값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number of replication은 1로 되어 있고 이 뜻은 뭐라고요? 반복 실행 횟수다. 반복 실행 횟수. 우리가 몇 번 반복할 건지 반복하면 할수록 뭘 높인다? 이 데이터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start and date and time, start date and time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기초인 디폴트 값인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드는 시뮬레이션 시간 0을 달력 특시에 맞출 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혹시 이런 거죠. 준비 기간이 있다. 우리가 출근은 했지만 8시에 출근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8시 20분에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가 업무 세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준비 기간에 대한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웜업 피리어드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주는 거죠. 시작 전 20분은 준비 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0.0으로 되어 있는 걸 20분으로 하는 거죠. 그럼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웜업 피리어드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여기다. 그리고 혹시 이 웜업 피리어드를 설정하는 이유가 초기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이상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초기에 갑자기 생성이 확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웜업 피리어드 설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지금 설정은 해보진 않을 건데 나중에는 해볼 건데 지금은 해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replication length 반복 실행 길이에요. 길이는 20분이고요. 타임 유닛이 20분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hour per day 우리 하루의 시간 길이는 24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2교대 경조일 때는 16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정의하는 방법이 여기서 바꾸면 하루 교대 시간까지 정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타임 유닛입니다. 베이스타임 유닛은 미닛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출력 보고서 표현할 때도 분으로 표현되고요. 특히 우리가 그 엑세스에서 스케일 부분에 있죠. 우리가 그 축 부분에서 스케일 나눌 때 5분 단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5분 단위 이걸 같이 맞춰져서 시간 단위 지정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베이스타임 유닛을 잘못 설정하시고 모델 돌리면 돌아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terminating condition은 종료 조건이에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종료 규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사실 뭐 파트에서 파트한다. 크리에이티브 모델 엔티티가 다 왔을 때 아니면 다 나갔을 때 무조건 종료시킨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terminating condition은 여기서 설정을 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뒤에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캔슬을 해서 일단 우리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뭐 따로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런 셋업 오케이 된 거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은 다 끝났어요. 진짜 다 끝났어요. 우리가 설정까지 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런 셋업을 주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은 바로 고가 아닌 F5가 고거든요. 실행이 아닌 체크 모델이에요. 체크 모델을 해서 모델이 에러가 없는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확인하시면 돼요. 모델 에러 확인이에요. 모델 에러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델에 대한 기본적 값들이 뭔가 안 들어간 것이 있는지 뭔가 정의가 안 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체크 모델 하시면 생각보다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프로세스를 지으니까 뭐 unknown error가 있다. simulation runtime memory may be corrupt 해서 우리가 체크 모델 데이터를 확인하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돼서 아예 체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쓰실 때 매우 편하시니까 F4 어디 에러인 건지도 알려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면 매우 좋은 기능이란 거
여기까지 해서 모델 3-1 세팅까지 여러분들과 끝냈습니다. 생각보다 길죠? 이렇게 작은 모델을 설정하는데 해야 될 게 너무나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계속 반복 연습하면서 여러분들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